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본문을 하려고 그러는 내용은 실은 2년 전에 내가 백중지절의 본문을 한번 했는데 이 본문을 꼭 다시 한 번만 해달라고 여러 사람한테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못하고 유튜브로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용 중에서 조금 중복되고 아시는 내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제목이 뭐냐면 효도는 거래다. 효도도 타산이 맞아야지 한다 하는 내용으로 내가 오늘 본문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 날이라서 그런지 제법 더워요. 답답합니다. 전염병 때문에 대중교통 타는 것도 어렵고 어찌 하나도 속 시원하고 즐거운 일은 하나도 없고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이 우울한 이 경자년 여름입니다. 근데 원래 경자 들어가는 해에는 좋은 일들이 별로 없었어요. 경인년에 6.25 터지고 경자년에 4.19 터지고 경신년에 광주 사태 터지고 전부 그랬었어요. 전부 경자 들어가면. 그거는 이제 참고 삼아 얘기하지만 우리나라가 동방목국이라고 그래갖고 동방에 목이 있는데 경은 가장 강한 도끼 같은 것을 뜻을 내요. 그래서 도끼에 찍히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그런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어려운 지절에도 불문하고 지난 목요일 날 백중천도제 입제하고 통참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오신 분들 보면 전부 이미 여러분들은 효자들입니다. 오늘 못 참석하시고 영상으로 본문 듣는 벽온사의 많은 신도분들과 꼭 내가 부탁할 게 있어요. 오늘 본문만은 유튜브를 통해서 좋다, 구독 다 좋지만 반드시 공유를 눌러주세요. 공유를 딱 누르고 나면 그 밑에 메시지, 카톡, 밴드 뭐가 쫙 다 나와요. 그거를 딱 누르게 되면은 내가 이 본문을 우리 자식에게 들려줘야 되겠다는 사람에게 둘째 아들에다 딱 누르고 조카하면 조카한테 딱 누르고 이렇게 딱 눌러서 보내시면은 그것이 갑니다. 특히 벽운사 유튜브를 나가보니까 압도적으로 60대가 많기 때문에 55세 이후 60대, 70대까지가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 공유를 누르는 게 이게 참 좋더라고. 요것만은 우리 자식들한테 꼭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다 한번 눌러서 보여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양력 이렇게 7월 달에는 절에서는 항상 백중 49제 제를 지내느라고 한참 많이 지낼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백중천도제는 그 근본을 효도에 대한 본문으로서 나타납니다. 거의 다. 그 이야기는 목련존자가 어머니를 지옥에서 구한 그 사연 때문에 그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본문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효도도 거래다. 타산이 맞아야지 효도를 한다는 이 시체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이 얘기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에 심지관경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큰 부자인가? 양친이 살아계심이 가장 큰 복이니라.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궁핍한 가난인가? 부모께서 돌아가심이 다 해서 다 없는 것이
가장 가난한 것이다. 우리는 부모님에게 큰 은혜를 입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자식에게 이렇게 하지만 자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계속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자식은 도리를 다해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효사상에 대한 것은 이미 땅에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매우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에서 타산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비참한 처지에 된 노인들이 자살도 하고 집도 나가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질 때 우리는 스스로 자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과연 나는 우리 부모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또 불효하고 있는 다른 집 아들, 딸을 보면서 나는 저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모시고 있는 늙은 부모들이 다 자기 미래의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앉아 있다 하더라도 80대, 70대, 60대 있고 뭐 50대도 있고 그러는데 50대가 자기가 젊은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눈 깜빡하면은 70대 됩니다. 50대에서 그러면 잘 느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언제 그랬나 하면 3년, 5년 후딱 가면 70대, 80대 돼요. 나는 저들과 얼마나 다른 것인가를 잘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어느 시골에 할아버지 아들 손자가 3대가 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몸이 아프셔갖고 병들어 누워 계시기 때문에 식사를 할 때면 손이 벌벌벌벌 떨려서 국을 엎지르거나 밥풀을 흘리고 하면서 하자 할아버지 혼자서 방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게 했어요. 자꾸 밥을 흘린다고. 근데 손자가 가만히 보니까 할아버지를 박대하는 자기 아버지가 내심 학교에서 배운 거 하고 이건 아주 불쾌한 거예요. 요즘도 학교에서 이렇게 효에 대한 공부를 많이 시키는지 몰라도 불교에서는 분명히 무지하게 많이 시킵니다. 그 손자가 몹시 불만이 있어갖고 어느 날 손자가 나가서 조그만 통나무 같은 걸 하나 갖고 와갖고 가운데를 파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끌로 파내고 그 칼로 파내기 시작을 하니까 아버지가 가만히 있다가 아무개야 너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니까 이거요 여물통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 이 여물통 잘 만들어 보관했다가 훗날 아버지가 늙으셔서 할아버지처럼 밥을 못 먹고 그럴 때 여기다 밥 담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랬어요. 그때서야 이 아버지가 정신이 번쩍 들었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불효를 깨우치고 그때부터 이 할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요즘 통계에 보면요, 자기 부모님을 자기가 모시겠다고 하는 자식이 몇 명이냐면요, 4명 중에 1명이랍니다. 근데 더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나머지 3명은 누가 모셔야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나라가 모셔야 된다. 그러니까 국가가.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가 물어보세요. 국가가 모셔야 된다. 복지로. 그러다 보니까 나날이 돈 벌어서 늘어난다고 그러는 것이 요양원만 늘어나요. 제가 상담하더라도 요양원에 보호사로 계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이게 말하자면은 현대판 고려장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늙고 병들어서 자기 몸 건사 못하면은 간단합니다. 자식들이 다 모여갖고 돈 굳어서 요양시설로 보내는 것이 당연한 요즘 세태예요. 여러분들 지금 50대 있는 분들이요, 50대, 60대, 50대 있는 분들 물어보세요. 집안에서 부모 요양시설에 안 보낸 사람이 드물어요, 요즘은요. 우리 친정아버지, 우리 친정엄마, 우리 누구 이렇게. 이제 오늘 저기 와 앉아 계신 분이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어머니를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극진히 모셨다고 얘기한 것이 나는 늘 보살을 볼 때마다 마음에 와서 닿습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남매가 있고 아버지는 요양시설에 보내고 이 마누라는 조금 젊어요. 약간 60대 한 중반 정도 됐는데 마누라가 멀쩡합니다. 나이는 먹고 아픈 아버지는 제가 얘기했었듯이 요양시설에 보내놓고 자기는 어디 가느냐? 헬스에 가서 운동하느라고 여념이 없습니다. 자나 깨나 운동, 또 TV에서 나오는 영양 건강식품 몸에 좋다는 거 이거 다 먹는 거, 식습관. 그 다음에 신경 쓰는 일을 하면은 몸에 나쁘다 그래갖고 마음 편히 가져야 되겠다. 운동, 식습관, 마음 편히 갖는 거. 이 세 가지가 자기 노후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오늘 여기 이렇게 보니까 처사분은 거의 없는데 미안한 얘기지만 치매는 여자가 더 많이 걸립니다. 치매는 일찍 죽긴 남자가 먼저 죽는데 치매는 여자가 다 많아. 치매 걸리는 순간이나 이게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죽은 거나. 과연 운동하고 식습관하고 마음 편히 갖고 우리 여기 본차리는 등명락가사 총수님이 그런 얘기해요 저한테. 요즘 내가 텔레비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150살에서 180살까지 가는 거는 따는 당상이다. 뭐 논이니 뭐니 먹기만 하면 뭐에 다 좋대. 관절이고 뭐든지 다. 나가기도 귀찮으니까 홈쇼핑으로 전부 사는 거예요. 앞에서 내가 심지관계의 부모님의 생존이 바로 북이고 가난의 척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쓰러져서 자기가 죽어가더라도 부모는 자식에게 맹목적으로 희생하는 우군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는 그것을 자기 자식에게는 그렇게 맹목적으로 해요. 그러나 자기가 모셔야 될 부모에게는 논리와 합리적으로 거래를 하고 타산이 맞아야지 효도를 한다는 얘기예요. 남겨놓은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나보러 요양원비 내라고 그런다고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요즘 사람들은 결국 효도를 하고 싶어도 서로 맞아야 하는데 맞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고려장 얘기 아시죠? 고려장에 지게에 지고 자기 어머니 버리러 산속으로 깊이 가요. 가서 지게에다 또 버리고 어머니 버리고 오려고 그러는데 어머니는 지게 위에서 계속 나무를 따줘요. 왜 따느냐? 아들이 돌아갈 때 길 잊어버릴까 봐 그걸 보고 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재산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계신 것이 재산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식들은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논리와 이유에 맞추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을 뭐라고 얘기를 했나 재미난 얘기를 했어요. 부처님이 맞추려고 애쓰는 사람에게는 조각난 그릇을 맞추다 보면은 그 그릇이 보물이 될 수가 있는데 조금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든다고
깨트려버리고 어머니 아버지를 모르고 뒤돌아가는 사람들은 산산조각이 나서 영원히 쓸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진정한 효자가 되는 거예요. 몇 번이라도 제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었지만 몇몇 신도분들이 이 재작년에 했었던 본문인데 이거 꼭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전라도 땅에 가면 김제 금산면에 가면은 귀신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의 이름이 무엇이냐면은 이 다리의 이름이 호르몬이 다리예요. 호르몬이 다리. 이 다리가 생긴 이야기를 내가 여러분에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로 남매를 키워온 과부가 살았었어요. 논일 밭일 마다하지 않고 억척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주 춥다고 해요. 항상 우환이 들고 춥다고 합니다. 근데 언제서부터인가 밤마다 바깥에 나가서 한참 후에 있다가 돌아오곤 하는 거예요. 밤에 마실 나가는 것이 점점 길어지더니 급기야 나중에는 동이 토오를 무렵에 돌아오곤 했답니다. 그리고 아침만 되면은 이상하게 자기 어머니가 버선을 빠는 거예요. 이 효자는 어머니가 병이라도 들은 걸로 알고 아무리 정석껏 방에다가 부를 때도 어머니는 그래서 춥다고 하는 거예요. 밤새 어딜 갔다 왔는지 왜 버선을 빠는 건지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해서 이 아들이 그날은 마음을 먹고 밤에 나가는 아버지 뒤를 밟아서 어머니 뒤를 밟았습니다. 오가는 길에 흐르는 컴컴한 개울물을 건너려고 버선이 젖는 것을 보았어요. 왜 그런가 하고 가서 봤더니 건너 마을에 있는 호라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머니가 호라비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갔다가 오다가 보니까 자꾸 버선이 젖어서 추운 거예요. 이 곡적을 안 아들은 자기 누이와 함께 발을 젓는 그곳에다가 다리를 놔준 거예요. 호르몬이 다리를 놔준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즘 말로 면구스럽고 나이 먹어갖고 쪽팔리게 맨날 글로 돌아다닌다고 저게 엄마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어느 날 그래서 뒤를 밟아서 그렇게 다리를 놔준 다리 지금도 가보면은 호르몬이 다리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자식을 생각하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토록 부모를 이해할 때 그게 진정한 효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젊었을 때도 봤어요. 70, 80 먹은 나이가 모시고 있는 할아버지가 나가서 여자분 만났다고 그 며느리가 참 온 동네 창피해 주겠다 막 구박 주고 막 저거 얘기하는 걸 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의 이런 사연이 있는데 그러면 아버지 얘기 내가 하나 또 해드리려고 그래. 아버지 얘기는 효경에 나오는 민손단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민손단의. 민손은 중국 노나라 때 사람으로 아주 어려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재혼을 해갖고 아들 재혼을 해서 재혼한 여자한테 아들 둘을 낳았어요. 한겨울이 돼갖고 아버지가 누구 회가변에 가느라고 마차를 끌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차를 앞에다가 말을 놓고 민손 아들이 앞에서 말고삐를 잡고 마차를 끌고 가는데 찬바람이 자꾸 불고 춥다 보니까 이 아들이 자꾸 말고삐를 놓치는 거예요. 자꾸 가다가
가다가 놓치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갖고 말채찍으로 민손의 등짝을 갖다가 땅 칩니다. 정신 차리라고. 졸고 있는 거냐 뭐하고 있는 거냐고 탁 나무라면서 등짝을 쫙 쳤는데 등짝을 친 옷 사이로 갈대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를 세우라고 그랬어요. 세우라고 그래서 아들의 옷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누빈 옷자국에 솜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갈대가 있는 거예요. 갈대로 속을 채운 거예요. 그러자 아버지가 화가 나서 회감년을 갖고 마차를 돌려서 집으로 와서 나머지 두 자식이 입고 있는 옷을 갖다 전부 뜯어보니까 거기는 전부 두껍고 아주 좋은 목화솜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처 자식한테는 갈대를 넣고 자기 자식한테는 목화솜을 넣어준 거예요. 부부간에 대판거리 싸움을 하고 이 아버지가 이 후처를 내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나가라고 막 그러고 있는데 말고삐를 잡고 갔던 큰아들 민손이 무릎을 탁 꿇더니 아버지에게 이런 얘기는 아버지,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얘기예요. 지금 이 아들이 민손이 하는 얘기입니다. 모제일자한 모고삼자단. 무슨 얘기냐? 어머니가 계시면은 세 자식 중에서 한 자식만 춥지만 어머니가 가시게 되면 세 자식이 다 헛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에 아버지도 감동했고 후처도 감동을 했어요. 이 사건 이후에 후처는 완전히 마음을 고쳐서 민손을 정성껏 키웠다고 합니다. 이 민손이 누구냐? 공자의 10대 제자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민손은 아버지의 상황을 이해하고 반전시키는 지혜로운 여자 노릇을 한 거예요. 지금 이 두 가지 이야기는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서부터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 대한 마음은 어떨 것이냐,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 한 가지 얘기로 내가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부모이든 유독히 자식에게는 한없이 약해지는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한없이 약해져요. 그것을, 그 내용을 제가 가끔가다 그래요. 저같이 상담을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너무 일찍 출가를 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자기 참선을 하는데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자식은 부모가 어떻게 자기를 생각한다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 바탕에 부모가 생각하는 것은 맹목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오늘은 전라도 얘기가 많습니다. 옛날에 전라도에서 가장 양반 도시라면 전주를 얘기를 합니다. 전주 땅에 길래라는 예쁜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얼마나 예뻤느냐? 심지어 동구밭에 서 있는 천하대 장군 장승이 길래만 보면 넋을 놓고 쳐다보다가 지하여 장군한테 구사리까지 맞았다고 생각해. 그러나 문제는 이 예쁜 길래의 아버지가 가난한 소금장수였다는 얘기예요. 반상의 차별이 엄격하던 시대에 딸에게 반한 총각이 한두 명이 아니라 수십 명이에요. 너무나들 좋아서 딸에서 반해갖고 난리가 났는데 하필이면 명문가인 나라의 참판의 아들 총각이
이 딸한테 반해갖고 상사병에 걸렸어요. 상사병에 걸리다 보면 상사병이가 무서운 겁니다. 얼굴도 노래지고 도저히 볼 수가 없어 죽을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병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죽을 수밖에 없다고 얘기가 되니까 국법을 어기고라도 몰래 혼사를 시켰어요. 혼사를 진행을 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차라리 며느리가 죽게 되면은 제가 포기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들의 과거 시험을 핑계 삼아 첫날 밤도 보내지 말고 사랑방에다가 독선생을 붙여놓고 아내 근처에도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시킨 거예요. 빨래, 다듬이질, 심지어는 산에 가서 나무 해오는 일까지 시킨 거예요. 밥도 아깝다고 그래서 끼니도 하루에 한 끼만 먹게 했다고 합니다. 자, 시댁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니 이 길래도 묵묵히 달게 받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고생을 하다가 급기야 병이 들어갔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부모가 의원한테 보이지 않고 방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속내는 잘됐다 싶어갖고 처박아 놓았는데 세상 일이라는 것은 비밀이 없습니다. 이게 둘레 들어갔고 이 친정 소금장사 부부한테 이 얘기가 들어간 거예요. 소금장사 아버지가 말하기를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우리 예쁜 딸을 호강은 못 시켰지만 애지중지하고 길른 딸을 생각이 나서 몇 날 며칠째 식음을 좀 펠란 거예요. 누워있기를 열흘을 누워있다가 갑자기 이 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더니 여보, 마누라를 부르는 거야. 내가 이거 좋은 생각이 났는데 아무리 우리가 끼니를 걸을 망정 아무리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우리 바깥 사돈댁 양주를 초청해서 대접 한번 해봅시다. 그러자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안사돈이죠. 마누라가 심란한 표정으로 대접은 무슨 대접이요? 얼마나 큰 대접을 해야지 길래의 시집살이가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도 병들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지 않소. 안 되는 일은 하늘에 맡기고 내가 좋은 생각이 있으니까 여보 일로 와보셔 하더니 귓속에 대다가 소곤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는 거야. 그날서부터 길래 부모는 살림살이를 하나 둘씩 팔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는 머리카락까지 다 팔았어요. 팔아서 대접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저기서 빚까지 다 내갖고 음식을 잘 마련했습니다. 이제 사돈집에 기별을 시키셔서 아는 사람을 시켜서 오라고 기별을 넣었더니 바깥 사돈이 콧등으로도 듣지도 않는 거예요. 내가 거길 왜 갔느냐 하는 거예요. 하는 수 없이 이 사돈인 소금장사가 직접 그 집을 찾아갔답니다. 직접 찾아가서 내 딸 얼굴 좀 보고 오겠다고 그러니까 겁이 난 거예요. 병들어 누운 걸 숨긴 것이. 내일 모레 가겠소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바깥 사돈이. 이 사람이 소금장수가 흑산도 홍어에다가 목포의 세발 낙지에다 화순의 소고기에다 해남의 참게젓에다 전라도 땅에서 맛있다는 건 각 고을에서 산의 신미를
진미를 구해다가 잔치상을 마련한 거예요. 가뜩이나 버거운 살림에 모든 것을 다 팔고 심지어 밥도 건너서 굶어가면서까지 음식을 장만한 것입니다. 드디어 조금 있다가 사돈대회가 왔습니다. 서로 인사를 마친 뒤에 이 소금 장사가 진도에서 구한 홍주를 한 잔 탁 따라 올리자 평소에도 구하기 힘든 이런 홍주가 있으니까 한 잔을 탁 들이키고 그것도 너비아니 한 조각을 입에 탁 넣으니까 이거 기가 막혀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바깥 사더니 인상을 딱 찌푸리는 거예요. 영 제맛이 안 나는 게 술 맛은 났는데 너비아니가 그거 외에 홍어찜, 조개탕, 낙지전골 어떤 안주를 먹어도 목구멍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김치나 나물을 먹어도 싱거워서 먹을 수 없는 거예요. 화가 난 바깥사돈이 연신 독한 홍주만 들이키다가 더 이상은 참지 못하겠다고 밥숟가락을 탁 내려놓고 안사돈을 딱 쳐다보니까 안사돈은 또 저녁 굶은 시어머니 상을 하고 있다. 어서 가자고 사인을 하는 거야. 빨리 가자고. 그래서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소금 장사가 탁 사돈을 잡고 사돈어른 왜 수저를 넣습니까? 맛이 없더라도 좀 더 드시죠. 그러니까 바깥 사돈이 그때 사실을 실토하는 거예요. 음식이 간이 맞지 않아서 난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소금 장수는 정색을 하면서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자, 이 얘기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말하시니 이 세상에 소금이 없으면 어찌 살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금을 바닷가에서 내륙 깊숙이 날라다주고 이 고을 저 고을 공급해주는 저 같은 소금 장수가 없다면 어찌 밥상이 유지되겠습니까? 기양지사 사돈지간으로 소중한 인연을 맺었으니 내가 소금 장수라고 괄시하지 말고 설령 우리 딸이 허물이 많다 하여도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시고 귀엽게 봐주신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참판이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바깥 사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작은 술잔을 만지작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러저거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바깥 사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무릎을 탁 꿇고 사돈어른 얘기가 치당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아무리 만석군 부자이고 참판인 양반이라도 소금이 없으면 한 끼라도 밥을 먹을 수 없으니 사돈어른이 없으면 잠시라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우리 부부가 생각이 짧아서 며느라이를 고생시켜 두 분에게 커다란 심려를 끼쳤으니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황급히 바깥 사더니 팔을 잡아 앉힌 소금 장수는 자기 한 사람에게 새로이 간을 맞춰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술을 마신 것입니다. 이 두 사돈이 모두 아들 가진 사람 아들, 딸 가진 사람 딸 가진 딸, 자식 때문에 생긴 어리석음을 소통과 이해, 용서로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 마음 아픈 일은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 후 소금장수 부부는 한 번의 딸을 위해 사돈댁을 대접하고 빚낸 돈을 갚기 위해서 집도 팔고 세간도 다 팔고 저 멀리 바닷가 염전에서 날품 팔고 고생하다가 소식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 후 얼마 지나
소금장수 사위는 장원급제하고 다음에는 손주까지 안겨주는 겹경사가 일어났는데, 소금장수 부부는 소식이 알 길이 지금까지도 없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음과 지혜로운 발상이나 희생도 결국은 자식을 위함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소금의 지혜로움이 부모 자식 간에게 필요한 세상. 이래도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식과 부모의 효도가 고래이고 타산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합니까? 누구를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예요? 아니면 우리 부모님 빨리 아프신 거 나라고 기도합니까? 미안하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마 자식을 위해서 시간도 가장 많이 바치고 정성을 가장 크게 기울여는 기도를 할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본성을 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식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희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식을 진정으로 위한다면은 본인이 효도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해요. 그래서 백중 같은 데 많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만 자기 자식이 그것을 보고 배워서 자기 손자한테 가르칠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사랑하는 자식, 아들, 딸들이 지금 보세요. 벌써 40, 50대 다 됐을 거예요. 자식들이요. 30, 40대 다 되는 그 자식들이 그 손자에게 아까 얘기하는 염을 통해서나 밥 먹은 그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효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효도하는 사람 치고 세상에 잘못 살아서 욕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효도를 가르칠 생각을 안 하고 전부 이게 자꾸 연설을 자꾸 해요. 왜 그러느냐? 효도를 하라고 하면 엄마가, 아버지가 그동안 나한테 해준 것이 뭐하냐? 아무리 내가 아버지고 아무리 저거 한 사람이라도 아버지가 틀린 얘기하면은 끝까지 따질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 아주 유명한 아주 아마 유명한 정치인 누군가의 그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뭐라 그러면 막 따졌대요. 좋은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당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입으로 시킨다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은 옛날 분들이 제사를, 제가 알고 있기에는 제사만 46번 지낸 사람 만난 적이 있어요. 대구에서. 그 종갓집 며느리라는데 46번 지낸대, 제사만. 그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고 싶어서 지냅니까? 시부모들이 자꾸 지내라고 해서 지냅니까? 봐라. 돌아가신 영혼에게도 이렇게 잘하는데 살아계신 분에게는 얼마나 잘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이맘때면 전부 지장불공을 합니다. 어느 절에서나. 지장경 제3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부처님의 어머니신 마야 부인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지장보살과. 뭔 장면이 나오냐? 남연부제의 중생이 지은 죄로 5무간죄 5가지의 무간지옥을 가는데 어떤 죄를 져야지 그런 지옥을 가느냐 하고 나오니까 그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약 15가지의 죄를 지으면 무조건 거기 간다고 그 설명을 해요. 거기에 1번이 뭔지 아세요? 효도예요. 1번이. 첫 번째가 불효의 죄인 것이다. 이것은 효도가 선업과 악업의 시발점은 효도에서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얘기했었듯이 요즘은 효도를 하는데도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제가 얘기했죠?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뭘 어떻게 해줬다고 요양원 비용을 나보러 내라고 그러냐고, 우리 보러 내라고 그러냐고 얘기합니다. 또 심지어는 그동안은 다 저거 했으니까 내가 요양원비는 못 내고 유산 받을 거 있을 거 내가 포기할 테니까 요양원비는 안 낼게 이렇게 하고 서로들 싸움하고 계산합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틀려요, 맞아요? 맞죠 지금? 거의 다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임으로써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도 계산하고 이미 우리 마음은 오염된 것입니다. 지난날 부모의 희생과 고마움도 당연한 거예요. 요즘 애들의 대표적인 것이 그거예요. 부모가 자기한테 해주는 거는 당연한 거래요. 당연한 거고 나도 내 자식한테 해주는 것도 또 당연한 거다 얘기야. 영원히 그렇게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부모가 잘못한 섭섭한 거, 원망스러운 거, 이치에 어긋난 거, 아무리 부모라도 잘잘못을 짚어야 하는 것이 정의이고 논리이니까 효도도 결국은 안타깝게도 거래인 것입니다. 생각 자체가 일그러진 것이에요. 이렇게 내가 얘기를 했어도 귀에 안 들어올까봐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 끝으로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요즘 TV 보면 트롯이다 해갖고 뭐 많이 나오죠? 근데 요즘 인기 가요 중에서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바램. 그러면 바램이라는 노래를 다 듣고 참 좋아하는데 어느 구절이 제일 좋으냐 하고 물어보면 나는 늙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우리가 익혀놓은 열매는 우리 자식이 따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얘기는 없다 얘기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익혀놓다 하더라도 그거는 결국 자식이 따먹으려고만 먹는 거예요. 모든 부모는 여기 앞에 계신 우리 보살님들이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제 얘기 듣고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요? 속으로? 아니야, 우리 자식은 효자야. 가슴에서 우리 자식은 효자야 얘기합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효자이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러면 훗날 내가 사랑하는 자식이 그의 자식에게 버림받고 익혀놓은 열매나 따먹는 일들을 당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은 지금 우리가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정한 효도가 싹이 트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호르몬이다의 얘기, 민선단의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부모를 이해하는 거, 또 부모가 자식을 이해를 하는 것이 소금장수 얘기를 한 거예요. 저는 늘 그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분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은 지금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30대 남편하고 헤어져서 애들 길렀는데 70 몇 살이라는데 지금도 결혼을 안 하고 혼자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 홀로 보낸 세월의 한을 이야기합니다. 최소한들 이걸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이나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이 법회를 통해서 불행한 부모가 없는 세상, 또 불행하고 억울한 자식이 없는 세상,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가 양보하고 희생하는 훈훈한 타산이 맞는 효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런 얘기 해줄게요. 지금 얼핏 얘기 들어보면 자식이 부모에게 잘해라, 효도해라, 효도해라 하는 얘기인 것 같아도요, 이 이야기 중에는 부모가 자식의 생각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요즘 세상은. 끝으로 내가 꼭 이야기합니다. 부모가 자기 대접을 받고 싶다면은 자식이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자식을 이해하려고 덤벼들어야 돼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거 잘해야지 늙어서 타산 맞는 효도를 받습니다. 아울러 세상을 등진 부모 조상에게도 들려드리는 부처님의 법회로 우리 자식들과 좋은 미래를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이것으로 오늘 법문 마치겠습니다.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샤본서 서가모니